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0년 6월 28일 공개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아요오님 안녕하세요. 크로님 반갑습니다. 계단골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로 그 주식 양도세, 네, 구마님 안녕하세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 주관적인 생각을 밝혔어요. 음, 물론 하는 것은 괜찮다. 뭐 선진국의 시스템이라면 그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결론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봐요. 결론은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하는 그 시기가 지금 좀 발표가 됐고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 2023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겠지만 뭐 우리가 아직 그 2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걱정을 한다거나 뭐 분노가 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벌면 그때부터 20% 세금을 내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억 이상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렇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고요.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주식을 사 모으는 게 맞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토리님 추천 받고 인사드린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여러분들 관심이 많고 저 또한 관심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어 사실 부자들은 양도세를 20%를 내든 25%를 내든 간에 그들은 타격이 없어요. 그렇게 물론 막 클 수는 크죠. 당연히 25%를 내야 되니까요. 부자들의 같은 경우 1년 기준으로. 그런데 그들은 사실 25%, 20%에서 25%를 낸다고 하더라도 삶에 있어서 어떤 그 걸림돌이 된다거나 내 발목을 잡는다거나 어떤 브레이크가 안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상층 서민이 중상층으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중상층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다리를 차단해버리는 어떤 정책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분노를 해요. 제 지인분들도 사실 싫어하죠. 싫어하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뭐 국민청원, 어떤 촛불 집회 뭐 그런 거 말고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을 계속 사야 되고요. 까짓 거 20% 양도세 내면 됩니다. 네, 주도 68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양도세 20% 내고요. 더 나아가서 1년에 3억 이상 벌어서 양도세 25% 내세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는 부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뭐 나와는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은 상관없을지언정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사고로 방식을 가지고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해당이 돼요. 1년에 뭐 5억 수익 나가지고 25% 세금 꼭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꼭 사셨으면 합니다. 저는 모든 시청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1년에 10억 딱 벌어가지고 2억 5천만 원 딱 내고 7억 5천만 원 여러분들 딱 가지셔가지고 그걸로
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좀 누리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도 좀 아쉽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주식을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까? 그렇죠.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까? 언제 팔아야 될까요? 겸손 시청자분들,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뭐 아는 내용이죠. 음, 도대체 주식이 이제 올라가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지분보다, 주식보다 더 좋은 회사가 나타났을 경우.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투자가 되어 있는 회사가 지난 10년 동안에는 돈을 아주 잘 벌어가지고 주가가 엄청 올라갔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내는 하향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팔 때는 언제요? 내 노후가 됐을 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주식을 파는 겁니다. 내 생각이 처음부터, 내가 처음에 이 회사가 내 생각대로 쭉 해가지고 산업이 잘 되고 매출액도 좋아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2030년까지는 잘 벌었는데 2030년부터 앞으로 2040년까지를 바라볼 때는 이 기업은 이제 떨어지겠구나, 과거처럼 시장의 확장성, 사업의 확장성이 이뤄야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기업을 팔아야 된다 라고 유비무아님 구독 8개월 감사합니다. 광망님 안녕하십니까? 유빈님 안녕하세요. 8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네, 유빈님 안녕하세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퍼퍼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을 바라볼 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떤 주가의 지난 과거의 흐름과 이런 걸 다 보면 지금 이때가 흐름 자체가 지금 이때가 조금 그래도 좋을 것이다,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사자마자 좀 얼마 있다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긴 터널을 만난 거죠. 즉 밑으로 이렇게 쫙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원짜리, 만원 주고 산 주식이 회사가 좋다고 판단돼서 11,000원, 12,000원까지 갔다가 7,000원, 8,000원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또는 어떤 외부적인 정치 이슈로 뭐 6,000원, 5,000원, 4,000원, 뭐 5,000원 이렇게 코로나로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 그 어둠 속에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런 폭락장에서, 또는 그런 어떤 그 종목의 하락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다는
바겐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을 사 모아가야 됩니다. 네, 반가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하기가 어렵죠. 지금 어떤 이론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물론 올라가는 주식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떨어져 있는 주식들, 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주식들을 결국에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 해결이 손절매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폭락이 나왔을 때.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는 이게 과연 단기 악재인 것인가 장기적인 악재인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회사를 믿는다면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내가 그 회사의 제품을 써보고요. 가능하면.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뭐 이런 냉장고를 써봤는데 삼성이 좋다더라. 역시 뭐 삼성 LG가 좋더라. 역시 비싼 건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뭐 냉장고의 역할은 사실 음식을 보관해주는 말 그대로 냉장고지 뭐 삼성 LG 3, 400만원 뭐 살 필요 있나 하시면서 뭐 한 100만원? 100만원 전후 그런 냉장고를 사실 수도 있겠죠? 가치관의 차이로. 내가 대우 거를 써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제품을 써보니까 오히려 이런 게 더 좋더라. TV도 삼성 LG 써보신 분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제품 써보신다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현대차를 타보니까 나는 현대차가 요즘 좋더라. 나 그랜저 타보니까 난 너무 좋던데 사람들은 왜 뭐라 하지? 나 그랜저 너무 좋아. 내가 물론 BMW 벤츠도 좋은 건 알겠지만 내가 뭐 여러분들 시승도 해보고 또 그러실 필요도 있고요. 하지만 현대차만큼 그런 어떤 그 가격대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럼 독점적이겠구나. 어떤 우리나라 산업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럼 내가 사도 되는지, 현대차의 주식을 사도 되는지, 아니면 안 사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생각 자체가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쓸 때 그 회사를 딱 보라는 거죠. 이 물통이 겸손히 이렇게 물통을 마시는데 이게 과연 그럼 물통 만드는 회사가 어딘가 보니까 락앤락이구나. 여긴 락앤락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락앤락을 딱 먹는데 락앤락의 통이 밀폐 용기가 아마 앞으로 많이 팔릴 건가? 이 수출은 어떻게 되어 있지? 중국에서는 이게 효과가 좋은가? 이 회사가 밀폐 용기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올라갈 수 있으려나? 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가만히 보니까 밀폐 용기만 또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락앤락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현재 주가 위치가 이렇게 있구나. 배당은 얼마 주고 있지? 배당은 좀 짜네. 심지어 작년 배당은 주지도 않았네. 근데 실적은 또 좋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오지도 않았고요. 하향산업이구나. 그럼 배당이라도 많이 줘야 될 텐데 배당은 또 안 주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아파트를 선호하죠? 이 편한 세상, 대림 아크로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지오, 그 다음 자이, 그 다음 레미안,
그 다음에 더샵, 그다음 또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롯데건설, 롯데 그러니까 캐슬이죠. 뭐 등등이 있어요. 이 보통 SK 뭐 그것도 있고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무엇일까? 아, 레미안이구나. 아, 아파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부동의 1위는 사실 레미안이에요. 물론 레미안, 뭐 아크로 리버파크도 있죠. 그 대린 산업의 고급 브랜드 아크로 리버 아크로. 그다음 보면은 또 현대건설에서 고급이 DH죠. DH. 그 브랜드. 이런 게 그럼 내가 건설 산업이 현재 좋지는 못하고 부동산 산업이 좋지 못하는데 좋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삼성물산이라는 이 회사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럼 삼성물산은 단순히 어떤 뭐 부동산 어떤 건설 부분의 역할도 크지만 어떤 제일모직과의 그런 합병,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특별한 이슈,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역발상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싫다면 다른 섹터로 눈을 돌릴 수가 있겠죠. LG이노텍은 겸손히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죠, LG이노텍. 저는 LG이노텍을 뭐 그 전에도 뭐 이런 데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이런 데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올라 잘 가다가 이렇게 밀렸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더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싶으면은 결국 지나고 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결국 자본주의는 우상향을 이렇게 한다는 점,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우상향이에요.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된다.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아래는 무엇이겠습니까? 매수죠, 매수. 네, 그렇죠. 매수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 기준점을 이렇게 봤을 때. 네, 지나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선을 이렇게 끄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끄 가면 여기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첫 출발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아래로 오면은 기회를 주는 거겠구나 앞으로. 그럼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놨다가 이게 앞으로 이 추세선대로 이 밑에 온다면 이거는 바다의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밑에 오면은 나는 무조건 사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추세가 이렇게 간다면은 여기는 넘어가겠구나.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신고가까지 갈 수 있겠구나. 나는 팔아도 이 위에서 팔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쭉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게 내 세대보다 나보다 내 자녀가 더 부자가 되고요. 내 자녀보다 내 손자들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의 대물림이라는 거죠.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저는 그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겸손님 무엇을 사야 됩니까? 아니 어떤 것을 사야 되지, 어떤 것을 사야지 수익이 납니까? 그거는 가장 낮은 그런 질문이죠. 초보자들이 사실 초보자들 뿐만 아니라 주식을 10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무엇을 사야지 수익이 날까,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논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의 옵션일 뿐이고요. 내가 주식에 가장 큰 강조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투자자인가, 내가 진짜 장기 투자자인가, 가치 투자자, 즉 장기 투자자인가, 장기 투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계속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제가 뭐 삼성전자를 주더라도 살 수 있고요, 네이버를 주더라도 사서 보유를 할 수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 5년, 7년, 10년 이상 동안 보유를 할 수 있고 오히려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투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주식을 하느냐, 단기적인 매매를 하느냐, 즉 주식을 매매를 하는 사람,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송이 맞지 않다는 거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파멸의 길로 가시면 됩니다. 100% 파산돼요. 100%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기적인 시각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줘도 수익이 나기가 힘듭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물론 5% 10% 이런 건 날 수가 있겠죠. 근데 남들처럼 100% 수익, 200% 수익, 300% 수익, 10배, 20배, 30배, 100배, 200배, 300배라는 그 경이적인 복리의 수익을 누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너무너무 강조를 드린 부분이, 올바른 철학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자세, 철학이에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더라도 그 트레이너들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게 무엇을 가장 강조해요? 그 사람들이 정신력을 강조합니까? 아니에요. 자세를 강조해요. 우리가 골프를 치더라도 그 자세를 중요하지, 파워를 갖는데 힘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선생님한테 무언가를 배우고자 할 때는 그 배우려고 하는 초롱초롱한 눈빛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럼 내가 공부를 왜 하는 것인가?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왜 가는 것인가? 취업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취업이 그럼 어디를 내가 들어갈 것인가? 삼성, 현대, LG, SK, 기타 등등.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과연 부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와 철학이, 저는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오늘 이 방송 속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같이 1번 한 번씩 눌러봅시다. 유비님은 주일날 뭐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한 주에 10만원짜리를 샀는데 그게 7만원, 8만원 가면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 변동성에 휩쓸려서 그래요. 그 변동성에 휩쓸리지만 않는다면 주식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만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거를 10년, 20년 이상 쫙 펼쳐놓고 딱 보면 그건 하나의 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괜찮다. 미국 시장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 빠진다고 또 걱정하고, 월요일날 또 빠지네, 7월달에는 폭락장 온다, 그런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그런 근거도 없는 내용들.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이 근거를 제시를, 7월달에 왜 폭락을 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을 해라. 그 근거를 보면 엉터리예요. 그럼 당신 왜 코로나 못 맞췄냐? 당신 왜 이번 코로나 왜 못 맞췄어? 맞췄어야지. 그게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즉, 비관적인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특히 경제학자들이 그러죠. 교수라든지 그런 경제학자들이 그걸 5개 중에 한두 개를 맞추면 자기가 유명해져요. 유명세를 얻지만 긍정적인 사람은요, 부를 얻어요. 떨어지면 어때? 그들 말대로
떨어지면 어때? 뭐 더 사면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폭락할 때 놀러 다니세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폭락이 안 나오면요. 현금 보유 해가지고 지금 현금 보유 막 다 해가지고 증권사 어떤 차장이 뭐 그랬다고 누가 뭐 어디 교수가 그랬다고 경제학자 반대로 하면 부자 됩니다. 그렇게 말 듣고 현금 보유를 했어요. 만약에 떨어지면은 이제 사면 되는데 문제는 언제 또 사야 되느냐 그거잖아.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질지 1500까지 올지 1600까지 올지 그걸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면 뭐 1000포인트 이번에 깨진다고도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헛소리다 그거는. 1000포인트를 떨어지더라도 오늘 주식을 사셔라.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 1400대 사야 된다. 1500대 사야 된다. 1600 사야 된다. 1700 사야 된다. 1800 사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를 명확하게 이해하신 분들, 제 방송을 통해서 이해하신 분들, 앞으로도 저는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이 한결같이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를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맞으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제 방송 듣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얻었죠. 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이 길어요. 고령화로 가고 깁니다. 여러분들의 제 방송을 뭐 못 보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안 볼지언정 그동안 봤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스스로가 그 철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길어요. 굉장히 길거든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50년 이상은 다 살아요. 그런데 50년 이상, 60년, 70년도 살고 할 텐데 주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파링님. 어서오세요. 그렇지 않아, 파링님? 주식을 사고 팔고 파링님은 안 했으니까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겸손. 방송을 옛날부터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방송 제목 모두가 부자 되는 방송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나는 좋아요.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 지구상의 자원은 한정적인데 왜 다 부자 될 수 다 부자 됩니다. 한 사람당 20억씩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시세로. 그렇죠. 쭉 들고 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죠. 그렇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파링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강요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고 계실 수 있고요. 제 말을 듣고 네이버 카카오를 사신 분들은 희망을 본 겁니다. 아, 이렇게 큰 회사들도 올라갈 때는 가볍게 툭툭툭툭 올라가구나. 하루 이틀 긴 것 같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이렇게 되니까 이야,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하늘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해요. 저는 20대, 30대, 40대, 자, 20, 30, 40대 분들까지는 일단 젊은 축에 속합니다. 일단은 속해요. 일단은. 이분들은 여러분들 그 친구들과 다른 길을 가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20, 30대 분들은요, 친구들과
아니면 지인들과 좀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젊을 때는요, 클럽 가가지고 이렇게 돈 쓰고요. 그 다음에 이쁜 물건, 값비싼 물건 사고 싶고요. 그리고 남들 뭐 다 타진 않지만 뭐 벤츠, BMW 타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리고 SNS 거기 올려가지고 뭔가 자랑하고 싶고요. 뭐 조던 무슨 뭐 신발이라든지 어떤 뭐 플렉스 했다 이런 거요. 그런 과소비를 끊으셔야 돼요. 20, 30대는 우리 여기 40대, 50대 분들, 60대, 70대 분들, 40대 이상이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30대 후반도 중후반도 그런 얘기는 할 겁니다. 자, 20, 30대 사람들이 옷 아무거나 입어도 즉 만원짜리 2만 1, 2, 3만원짜리만 입어도 멋지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20대는요 20, 30대는요 아무거나 입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멋있어요. 남녀 불문 멋있습니다. 원피스 여성분들 원피스 만원도 안 되는 거 그 인터넷 가격 7,700원, 9,900원, 8,800원 뭐 15,000원짜리 그런 거 입어도요 다 예뻐요. 옷은 비싼 걸 입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빨아서 입는 겁니다. 옷이라는 거는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모르신 분들이 또 혹시나 있으실까봐 여러분들 아시죠? 이 겸손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한 명품 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저를 옛날부터 아시는 분들은 저는 정장을 제냐 아니면 안 입었습니다. 참고로요. 저는 그 정장 입을 때 있잖아요. 에르메네질도 제냐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안 사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그냥 일상적인 그런 기성복 살 때 뭐 어떤 생활복을 살 때는 뭐 구찌, 돌체앤가바나 뭐 이런 거 사고 다녔어요. 저는 이 티 하나에 350만 원짜리, 280만 원짜리, 막 가죽 점퍼 560만 원짜리 이런 거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해보니까 아무런 부질 없는 거예요. 진짜 부질없습니다. 시계도 진짜 좋은 거 차고 다니거든요. 진짜 좋은 거는 비싼 거겠죠. 1,000만 원 이하짜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5천만 원 전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봤기 때문에 다 부질없어요. 람보르기니 우라칸도 타보고요. 맥라렌 570S도 타보고요. 675 LT도 스페셜 모델도 타보고요. 그 다음 롤스로이스도 타보고요. 그 다음에 물론 포르쉐 뭐 박스터 뭐 저런 것도 타보고요. 페라리도 타보고요. 뭐 했지만 다 부질없어요. 여러분. 집 같은 경우에도 광안대교가 쫙 보이고 해운대 처음에는 우와 그럽니다. 이거 3년 이상 안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다만 보이는 그 조망이 있다면 이게 사람의 성향 차이인데 어떤 사람은 우울증도 걸려요. 바다만 보면은. 좋은 데 살잖아. 바다 조망을 끼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대부분은. 그 바다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고층에서 우울증 걸립니다. 그걸 또 높은 곳에 살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진짜 그럽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경험 플러스 제 지인들, 부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 지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스파크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회원들 만날 때 가급적이면은 스파크를 타고 갑니다. 가급적이면. 약간 좀 뭐 할 때 잠깐 뭐 스포츠카 슈퍼카 타고 다닐 때도 있었지만 뭐 실제로 보신 분들 뭐 페라리도 봤을 거고 뭐 포르쉐도 봤을 거고 람보르기니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네, 웬만하면은 스파크 타고 와요. 지금은 차 뭐 다 정리했습니다. 차 탈 시간도 없고 의미가 없다. 의미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그니까 돈을 따라가면은 그걸 못 잡아요. 여러분들 막 30억짜리, 50억짜리 우리 아파트 강남 아파트 살려면 수십억, 뭐 1, 2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강남 아파트 살려면 한 40억 전후는 있어야 돼요. 30억 이상. 한 30억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30억을 3, 40억, 50억을 벌려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 바꿔야 돼요. 저는 완전 바꿨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관심이 자동차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지만 타고 다녔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50대 부를 이루고요. 60대 부를 이루시고 나서 그때 에르메스를 사든 샤넬을 사든 그렇습니다. 뭐 벤츠 S클래스는 뭐 벤틀리를 사든 간에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지금 쪽팔린 거는 쪽팔린 걸로 끝나는데 20, 30대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서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40대까지도 괜찮습니다. 20, 30, 40대. 근데 50대가 넘어가고 난 뒤에 특히 60대 이상 분들이 지금 20, 30대들이 60대가 돼가지고 그때 돈 없다고 무시를 당했을 때는 무시로 안 끝납니다. 그때는요 진짜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이왕 할 거라면은 제대로 FM대로 차근차근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서 그것을 풀어 나가야 됩니다. 아이고 겸손님 제 나이가 60대인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라는 것은 100세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100세부터 열린다는 거잖아요. 110, 120, 130, 140, 150 2015년도에 태어난 애들의 평균 수명이 143.2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120살 이상까지는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60대라고요? 절반 남았네요. 앞으로 60년 이상 남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급하게 하실 겁니까? 5년, 3년, 뭐 7년, 10년 이상 그렇게 투자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20대, 30대든 아니면 60대 이상이든 저는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60대라 해가지고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60대까지 인생을 사셨으면 저보다 인생의 선배잖아요. 인생에 대해서는 선배입니다. 저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2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요. 저보다. 그럼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볼 때 무언가가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60대 분들이 가장 첫 번째 하는 후회가 무엇이에요? 그때 30대 때 돈 더 많이 벌걸. 더 모아놓을걸. 이게 첫 번째잖아요. 대부분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60대일수록. 20, 30대도
20, 30대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에게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30년 뒤에 죽을 거 아니잖아요. 80년, 100년 뒤에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이거 못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도 그러니까 제 방송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한 분 한 분 자체가. 왜냐면 2014년도, 15년도, 16년, 17, 18, 19, 20 그 전에도 마찬가지 10여 년 전에도 그랬고요. 처음에는 500만원 투자 금액으로 또는 1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했는데 1000만원대로 3년 동안 제 방송을 듣고 주식을 모아가니까 야 5천만원이 되어 있고 내 방송을 5년 동안 들으니까 내 투자 금액이 처음 1000만원이었던 게 내가 근검절약하고 주식을 계속 모아가 보니 6천만원 되어 있고 7천만원 되어 있고 8천만원 되어 있죠. 어떠신 분들은 방송 5년 6년 듣고요 1억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 금액 다 많이 늘어났죠. 심지어 올해 1월달 2월달에 제 방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5개월간 방송을 들었을 때 1월달과 현재 6월 끝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투자 금액 달라있죠. 더 늘어났죠. 내가 주식을 산 금액이 더욱더 늘어났죠. 내가 적금으로 그동안 해왔는데 적금 해약하고 주식을 사 모으고 꾸준하게 사 모았더니 오늘날 이렇게 되고 배당도 또 올해 이렇게 지나면은 또 받을 거고 그렇게 주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진짜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아니 겸손 너는 물론 제가 부자가 아니라 부자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야 겸손아 너는 그렇게 하고 너는 이제 뭐 막말로 배당만 받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렇지 않.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서민들 1000만원 가지고 단타 쳐야 되지 않느냐. 그걸로 종잣돈 좀 이렇게 불려가지고 그때 좀 가치 투자해야지. 그 생각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작은 금액부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아껴가지고 주식을 사 모았어요. 저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내 몸값을 높여가지고 내 사업을 해서 사업을 대박 내가지고 수십억을 벌고 수백억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 그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그럼 내가 그걸 할 수가 없고 아직 내가 월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식을 꾸준하게 월급의 최소한 100만원치는 사야 되지 않느냐. 아이가 둘, 셋이어도 한 달에 100만원은 살 수 있어야 된다. 아이가 3명이어도 한 달에 100만원은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못 산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만큼 즉 부자 될 생각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우리 주도님도 VIP 들어오셨는데요. 네, 1년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1년도 사실 뭐 짧잖아요. 사실 1년도. 1년이 어떻게 장기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 전에 분들도 이미 저랑 같이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신 분들, 같이 성장하신 분들, 성장하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를 또 맛보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속 늘어나요. 너무 좋아요.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게 느껴져요. 제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겸손 시청자들이 3년 전 시청자들보다 지금의 시청자들이 퀄리티가 더 높고 굉장히 지금의 시청자들은 너무너무너무 돈에 대해서 똑똑하다. 받아들인다. 그렇다는 겁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장기로 가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아주 좋은 선택이고 그게 결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단타, 단기, 이번 주 급등 종목, 뭐 다음 주, 이번 달 급등 종목 공개합니다. 이런 거는 믿고 걸으셔라. 제발 좀 그거 안 된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깁니다. 박살나요, 박살. 질문이 올라왔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대주주가 없는 기업도 있나요? 초록뱅 같은 거 뭔가 이상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네요. 대주주가 없는 기업 그런 것보다는 어떤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주주의 그 회사 대표, 그러니까 초록뱀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 초록뱀의 어떤 관련이 그렇죠. 뭐가 지분율이 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없잖아요. 해봐야 뭐 27,000주 뭐 네, 이런 거는 뭐 장난하는 거고. 이건 무엇이냐? 그만큼 회사의 대표, 회사 자체가 자기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모양이죠. 물론 어떤 테마주로 인해서 어떤 뭐 불특정한 세력의 어떤 주포들이 올릴 수는 있겠죠. 급등적으로 막 이렇게 2,000원 넘어가고 막 이렇게 3,000원, 4,000원, 5,000원, 뭐 심지어 10,000원 이상까지도 올릴 수도 있어요. 작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언가가 엄청난 호재라 뭐 회사의 실체와 상관없이 뭐 어떤 이슈로 올라간다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를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회사가 이렇게 좋을 것 같았으면 이 회사의 대표나 회사 자체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분율이 없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엔터, 영화, 엔터주기 때문에 초록뱀을 굳이 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 엔터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골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1,000원짜리라고 해가지고 사고 500원짜리라고 해가지고 사고 그냥 싸다고 해가지고 주당 가격이 싸다 해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주식 방송 보시는 분들이 물론 주린이 분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 제 방송은 주식 경력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제 방송 VIP 회원분들도요. 주식 경력이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주식을 20년 이상 동안 한 사람이 혼자 해도 되는데 왜 VIP 들어올까요? 그 사람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일하기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근데 자기 주식 투자 철학과 맞는 거야. 여기저기 막 보니까 그런 신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린이 분들은 믿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런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퀄리티예요. 퀄리티. 그 사람의 주식에 대한 어떤 철학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철학이 그러면 바뀐 게 있는가, 과거에는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하다가 갑자기 단타 치고 있고 그러지를 않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단타 방송을 들어가가지고 단타 따라서 했더니 다 이렇다, 그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본인 탓입니다. 그건 본인이 그걸 눈을 못 본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잘못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가 수출에, 다음 질문이네요. 한국 증시가 수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이해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이 싼 이유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 돈의 이슈라고 볼 수 있죠. 돈의 그 흐름들. 아무래도 미국으로 많이 쏠린 이유가 미국의 그 세일가스라든지 어떤 기업의 실적이 너무나도 좋고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적인 기업이 너무나도 많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그 미국 기업들의
돈들이 뭉칫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이라는 것은 결국 비싼 곳에서 싼 곳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미국 주식은 비싸요. 비싼데 계속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 끝은 모르는 거니까. 확실히 비싸거든요. PBR 보면은 그 엄두도 못 냅니다. 근데 왜 우리 한국과 중국은 싸냐? 특히 우리 한국은 그냥 소외받은 거죠. 어떤 북한의 리스크 그런 거는 쌍팔년도 얘기고요. 옛날에도 맞지도 않았던 얘기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고 걸러라 북한의 리스크. 그러면 코스피가 이게 100포인트대에서 왜 여기까지 올라, 이거는 또 설명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의 문제지 결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하루님한테는 너무나도 지금이 좋은 기회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 소중한 기회를 절대 날리시면 안 돼요.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민의 아빠죠. 송정웅 씨 맞나요? 그분이 손흥민에게 그 기회를, 너한테 다가오는 그 기회를 절대 날리지 마라, 그거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선수 생활은 짧다. 너가 앞으로 선수 생활은 계속 길게 이어갈 수가 없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컨디션 관리 잘하고 부상 조심하고 어떻게든 1년을 선수 생명을 연장하려고 생각을 해라. 이제 아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주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걸 주식으로 빗대자면은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기회라는 거죠. 기회. 이렇게 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 즉 액션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겸손은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은 주식을 샀을 것이며, 7월 달에도 역시 주식을 월급을 받으시면 당연히 사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 노후를 위해서 주식을 사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노후에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시면 됩니다. 부자가 돼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지난 방송들도 마음에 드신다면 또 여러가지 또 방송국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여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루따뜨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친구가 알려줘서 주식 시작했는데 제 친구는 한국전력에 집중 투자했으니 코로나 이후에도 복구하지 못하고 매도하고 다른 종목에 투자하다가 또 실패했더라고요. 그렇죠.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점, 산업을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점. 한국전력은 저는 싫어해요. 저는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들은 뭐 다 알잖아요. 옛날부터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전부터 보신 분들은 저는 한국전력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사지 마라 그랬거든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자, 그런 얘기를 했죠. 처음부터 잘못 접근한 거죠. 처음부터. 왜냐면 이 한국전력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이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한국전력을 운영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공무원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할 말은 하겠습니다. 네, 할 말은 할게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할까요?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이 회사 사장도 공무원인데 한국전력 사장도 공무원이에요. 막말로 얼마나 열심히 할까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임직원들이. 안 그럽니다. 근데 일반 사기업들은 그 기업을 물려받았든 아빠한테 물려받았든 내가 창설을 했고 창업을 해가지고 자
상장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끝날까요? 엄청나게 크게 확장시키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겠죠. 임직원들이. 사장 마인드부터가. 근데 한국전력은 노력을 하지 않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노력을 해요? 이건 노력합니까? 노력 안 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종목 성적을 잘못했다는 거죠.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공부를 안 한 거죠. 산업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공부가 필요해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가끔 제가 놀란 게 있는데요. 제가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 또한 오늘날까지도 계속 공부를 해요. 노력을 하고요. 나도 아시다시피 제가 주식을 19년 차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노력을 합니다. 저는 주말에 안 쉬었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야 하루에 일 끝나고 와가지고 야 30분도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안 하고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일이 빡센 거는 알겠는데 아 당신 해봤어? 내 일 빡센데?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아 저는 뱃일 하면서도요 배 위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미친놈이라 그랬거든요. 진짜로요. 저 후레시키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배 아래 기관실 들어갈 때도 저는 후레시키고 다 끝날 때 그 시끄러운 데서 책 보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다 해봤는데. 핑계입니다. 핑계. 그만큼 부자가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를 보실 때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돼요. 자수성가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대략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수성가가 더 많아요. 70%입니다. 70% 이상. 그 사람들이 노력한 것은 보지 않고 결과만 놓고 보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광고 하나 찍으면 뭐 수십억 벌고 막 받고 로열티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 퀄리티면 그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받아야죠. 100억, 200억 받아야죠. 삼성전자 광고 찍으면 100억은 받아야죠. 김연아인데. 세계가 인정한 김연아 선수인데 100억은 줘야죠. 100억 못 받잖아요.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는데요. 왜 20살, 21살에 은퇴를 했을까요? 손현재 선수가 최조의 손현재 선수 물론 세계적인 선수는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대주였던 그 손현재 선수가 왜 은퇴를 했을까요? 최조 선수는 수명이 짧아서요. 그러면은 다른 26살, 28살 선수들은 뭘까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한계를 느끼고 힘들기 때문에요. 그만둔 겁니다. 그 고통을 그냥 끝내려고 했으니까. 끝을 이뤘으니까.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 우리 스포츠 1세대 국위 성향하는 또 뭐 어떤 류현진 선수, 손흥민 선수 이런 참 대단한 선수들이 그 과정은 국민들이 얼마나 알까요? 굉장히 소수만 알겠죠. 뭐 추신수라든지 뭐 1000억 받는다, 500억 받는다 그러면 되게 막 또 뭐 응원도 안 하고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 원래 그래요. 부자를 싫어하게 그렇게 DNA가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부자를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부자를 좋아하고 부자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인데 부자를 싫어하면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되지가 않습니다. 부자들을 좋아해야 되고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 어떻게 해서 부를 이루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돈 싸들고 그거 배우러 다녔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나는 진짜 열정이 있었어. 나는. 여정님, 네, 안녕하세요. 여정님, 다음 달까지만 좀 고생하면 풀리지 않아요? 아닌가? 한 8월까지 하셔야 되나? 한 다음 달까지, 한 7월까지만 좀 이렇게 하시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열정이, 지금도 열정이 가득한 사람인데, 그때는 진짜 내 모든 걸 쏟았어, 그때는. 전국을 다녔으니까. 전국을, 막 강원도 갔다가, 서울 갔다가, 인천 갔다가,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광주 갔다가, 모포 갔다가, 막 엄청 다녔어요. 막 천안 갔다가. 그거 주식 배운다고. 그 주식 배운다고 제야의 고수들 찾아다녀가지고 막 수소문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깨달음을 얻었죠. 제 돈 3천만 원 쓰고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이면 지금 거의 6천만 원은 되겠죠. 그때 제가 3천만 원을 썼다는 것은 지금 한 가치가 6천만 원 이상이겠죠, 당연히. 그 정도를 써가지고요. 다 배웠습니다. 부자들의 그들의 생각을, 그 6명의 생각을 제가 다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무엇이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게 공통적인, 그 6명의 공통적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방에서, 침대에서, 소파에서 편안하게 이 얘기를 듣잖아요, 저한테. 저는 발로 뛰었거든요, 진짜로. 차도 없어가지고 대중교통으로 다녔어요. 그때는 차 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제가 원래 BMW 3 시리즈 살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 사고 싶어요. 너무 사고 싶었어요, BMW 3 시리즈. 그런데 그걸 참았어요, 저도. 대신 공짜로 들은 것은 마음에 안 담아져. 여기 공짜로. 내가, 여러분들 책 살 때도 돈을 지불하고요. 헬스장 갈 때도 돈을 지불하고요. PT, 헬스장에 있는 PT를 끊을 때도 더 큰 돈을 지불을 하죠. 왜? 내가 배우기 위해서. 내가 학원을 등록하면 학원비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내 돈을 내니까 뭔가 습득력이 빠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방송을 공개 방송에서 아무래도 무료로 계속 이렇게 배포를 하고 전파를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영감을 얻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은 영감을 못 얻고 손발이 안 움직여요. 자꾸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욕심만 가득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부자들은 생각이 깨어있고 생각이 열려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난할 사람이 될 사람들은, 가난하게 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뭔가 다 부정적이에요. 나 옛날에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맞았어. 그리고 그걸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직장 내에서도 사장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뭐 부장이 바뀌고 차장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아니면 회사에서 사장이 지시를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야,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 근데 과거 5년 동안, 5년 10년 동안 이런 시스템에 몸담고 있다가 갑자기 정반대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내부적으로 반발이 나겠죠. 야, 아니 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5년 동안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빚지고? 그거 아닐 거잖아. 그럼 그 회사 나가야 돼. 즉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된 사회에, 변화된 시스템에 내가 적응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회사를 다니더라도 시간 낭비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제가 팩트 폭행이거든요. 팩트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엄청난 정보와, 물론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올바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면은 금방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 자본주의에서 최적화가 되는 방법, 이 겸손이 다 알려주는 겁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빵원에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내가 이 겸손도 과거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때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제가 빵원으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를 이뤘기 때문에. 그게 내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질 것, 절대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바로 움직일 것. 근검절약. 다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죠. 놀랍게도 정말 저는 희망적인 게,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과거의 시청자들보다, 3, 4년 전 시청자들보다 지금의 시청자들이, 오늘날의 시청자들이 그거를 행하고 있었다는 거. 3년 전, 4년 전 방송에서 그렇게 해왔던 시청자들이 여기 몇 명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분들의 투자 금액이 확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올해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작년에 들으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투자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올바른 주식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너무나도 희망적인 것을 본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을 5년 전, 6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다들 비난이 많았어요. 이 겸손이 주식에 대한 정답은 없다. 자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손절가 딱 잡고 승률 80%, 90% 나오면 뭐 된다. 이런 거는 다 거짓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반감을 가졌거든요. 어디선가 뭐 어떤 뭐 불특정한 세력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를. 그렇죠. 근데 지금 딱 까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루살이였다는 거죠. 그들은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겼어요. 빈털털이 됐습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 2015년과 지금 2020년에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2015년도에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날 큰 자산 증식이 되었을 겁니다. 코로나를 맞았더라도 회복이 됐죠. 큰 자산을 이뤘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지수를 본다면 올라간 건 없지만 종목을 본다면 엄청나게 올라갔죠. 3배, 5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요. 10배도 올라가고요. 그런데 단타를 치고 단기 매매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 놓고 정부 욕하고요, 중국 욕하고 미국 욕하고 남 탓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 우리 시청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는 못 드리겠습니다. 흐름이 끊기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오면 제가 닉네임을 기억을 해요. 자주 좀 이렇게 오신 분들은요, 닉네임을 기억합니다. 이게 바나나님, 그렇죠? 미줌님. 최근에 이런 분들은 제가 기억을 해요. 루따ጥ님, 이런 분들.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좀 정착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계속 반복적인 이런 금융교육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요, 항상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항상 반복.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수천 번 이상을 들어야 돼요. 그 가수가 거의 우리나라 정말 엄청난 그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노래 한 곡을 최소 수백 번을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500번, 600번을 부른다고 합니다. 계속. 최소한 한 곡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500번 이상을 계속 부른대요. 즉, 내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헬스장을 식단 조절하고 하루에 운동을 한 2시간 이상씩 이렇게 해준다면 몸짱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는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술, 담배 끊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 꾸준히 하면. 아주 이론적으로는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나 못하는 거죠. 운동이 내 인생의 1순위가 아니면 몸짱 되기가 어려워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게 내 인생에서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보다 앞선 것은 건강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 유지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 즉 주식에 대해서 올인을 해야죠. 올인.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5년만 고생하면 50년을 편안하게 사는데, 내가 7년을 고생하면 70년이 편안해져요. 저는 딱 7년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통상적으로 7년 전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년 전후로 주식을 사서 모아간다면 여러분들 그 부는 급격하게 그 이후에는 증가가 될 겁니다. 확신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10년 이상 동안 한 종목만 계속 추가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 하지만 뭐 몰빵은 아니겠지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그 주식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잘 제대로 분석을 했다는 거죠. 종목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항상 주식은 분산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 돈이 항상 일을 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들 출근하시죠? 출근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노동력을 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또 월급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돈도 내일 일을 합니다. 내일 또 일을 할 거예요. 물론 그 변동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을 거고, 위로 잠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변동성. 하지만 5년, 10년, 20년, 10년, 20년 지나 보면 이 변동성은 하나의 점으로 기록되는 거다. 30%, 40% 플러스 마이너스 30%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언제든지 움직이는 거다. 지나고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10,000원짜리 종목을 샀는데 5,000원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5,000원에 사든 10,000원에 사든 그게 뭐가 중요하죠? 어차피 10만원 올라가는데. 그겁니다. 아, 연금보험요? 연금보험요? 해지 하셔야죠. 변액보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축성 보험. 연금저축펀드가 아니라 연금저축보험을 들으신 것 같은데, 그 연금저축보험은요 바로 해지하셔야 돼요. 바로.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금융문맹이니까. 그게 왜 안 좋냐? 연금저축보험이 사업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취수수료도 세고 사업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15년 이상을 납부를 해야 돼. 계속. 그러면은 그 또 수익이 이렇게 올라오느냐? 안 올라옵니다. 미치는 거야. 연금저축펀드는 괜찮아. 연금저축보험은 나가리예요. 나가리.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기가 거시기 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아마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면 해지를 하시는 것도 좋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물론 생각이 나고 할 때는 뭐 DC형, DB형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내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 그것도 알아봐가지고 돌려야지. 원금 보전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DC형이 뭐고 DB형이 뭔지부터를 찾아내야 되고 내가 어디 내 퇴직연금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금융 문맹이니까. 그게 사실 당연한 거였어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히 이렇게 공짜로 알려줘요. 공짜로. 얼마나 좋은 방송입니까? 누군가도 이렇게 공짜로 얘기를 하겠죠. 원금 못 찾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모든 건 내 탓이에요. 연금저축보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사인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 말 듣고 우리 아빠 말 듣고 보험 가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이지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이거 들어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일찍 알았다면은 그런 상황이 나오지가 않았겠죠.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입니다. 모든 초이스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우리 광망님이 변액연금저축, 저축성 보험 여기에 할 말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저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만기까지 들고 가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 해보신 분이 저런 글을 또 올리셨죠.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광망님한테도. 저런 거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만기까지 하신 분인데. 그래요. 루따트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원래 그렇게 두들겨 맞고 깃방망이 맞고요. 또 뭐 왼쪽 빡 맞고 오른쪽 뺨 맞고 그러면서 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원래 어떻게 실패 없이 계속 그냥 쭉쭉쭉쭉 상한가 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음봉도 맞고 양봉도 있고 또 음봉도 있고 하락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우상향 쫙 하는 거지.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네, 당장 해지하세요. 네, 보험은 저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만 들으세요. 부자가 되기 싫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 건데 이거는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 있죠. 암보험, 뭐 어떤 실비 다 해지하셔야 됩니다. 다 해지하고 주식 사야 돼요. 그냥 그에 대한 이유는 나 오늘은 말 안 할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 영상을. 여러분 아시겠죠?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어. 그러나 예외는 있어. 여러분들 가족 중에 어떤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직계 가족 중에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암보험 들어도 돼요. 아셨죠? 암보험 여러분들 암 걸렸어요. 뭐 예를 진짜 막말로 뭔 암이 걸렸어. 여러 가지 암 중에 다. 그 보장 내용 보셨어요? 해봐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80세 만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게 20년 뒤에 또는 30년 뒤에 지금의 3천만 원이 2, 30년 뒤에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거예요. 입원비도 뭐 입원비 다 나온다. 입원비 얼마인데 나와봐야 2, 3만 원인데 입원비가 그것도 죽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 입원비가 나와요? 안 나오지. 기껏 해봐야 3달 많아야 6달 입원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여기 보험 설계사분들 내 방송 싫어하겠네 이거. 싫어하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할 건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타델린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의료보험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하긴 뭐 줄여주면은 좋긴 하죠. 근데 그 세금을 다 어디서 걷어야 되나? 또 뭐 어디선가 또 삥 뜯을 건데. 그 부자들 어디 또 부자들한테만 삥 뜯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 결국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거든.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어디서 뜯어가려나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 어디서 뜯어갈 것 같아요? 예상 안 되죠? 저는 알아요. 그 다음 코스는 어딘지. 뭐 뻔하지 뭐. 뻔합니다. 그 다음 코스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삥 뜯을 건지. 양도세도 언젠가는 올 줄 알았어. 이것도. 한 달에 75만 원 넘게 깨져요. 보험비로. 그렇게 많이 나가요? 아, 뭐 그 사업 때문에 그런가? 요즘 그 편의점 매출 어떻습니까? 시타델님? 아니 우리 편의점 주식 좀 보려고. 편의점 어때요 요즘? 편의점 잘 돼? 매출 올라가요? 아 별로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편의점 주식들이 못 올라가는 거구나. 재난지원금으로 사람들 많이 샀을 건데 술 담배에서 세금 때린다고? 그건 나한테 해당이 안 되네. 저는 술 담배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 담배값 싸요. 근데 우리나라 담배값이 OECD 국가 치고는 쌉니다. 아직까지도 한 갑에 5,000원이면 싸요. 거기에 OECD 국가 중 평균이 한 11,000원 전후 하거든요. 담배값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반값이야. 싸 그런 거에 대해서. 담배값 올린다고 하잖아. 지금 뭐 장난 아니다 그거. 근데 담배값은 안 올릴 거야. 좀 올리기가 힘들어요 담배값. 왜냐면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담배값 그 박근혜 정부 때도 담배값 그거 인상안 있었잖아요. 인상했었고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그거 완전히. 근데 지금 정권에서 그거 하겠다고 안 하지. 서민들 삥 뜯는 건데 담배를 올리는 것은 서민들 삥 뜯는 겁니다. 부자들이 담배 피는 건 뭐 아니 뭐 껌 씹는 것보다 더 싼데 사실 껌 씹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부자들이 한 값 5,000원짜리 사는 거는. 근데 서민들이 한 값에 5,000원이 예를 들어 뭐 7,000원을 올리거나 8,000원 올리거나 뭐 만 원 얘기하면 눈 뒤집혀져요. 전 재난지원금 외국인이라 안 준대요. 당연히 안 주죠. 외국인이라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캐나다에서는 줬어요? 캐나다에서는? 주나? 캐나다에서? 그것도 궁금한데? 강력하게 말하는 게 변액연금은 쓰레기, 보험임. 무조건 해약하세요. 우리 광망님이 또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추가로 내가 이걸 보려고 20년을 기다렸나 싶어 바로 해약했어요. 야, 저 그래서 이제 빡침이 느껴지는 거네. 우리 관망님이 빡침이 느껴졌어. 원금 빼고 165만 원인가 기가 막혀서 해약. 20년에 원금 빼고 165만 원? 저축성 보험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 그러니까 연금 저축 보험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진짜 이거 또 주식 방송에서 이런 것도 다 얘기해주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연금 저축
보험 이거 들으신 분들 바로 해지. 오케이? 안 된다. 자, 1번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러나 연금저축 펀드는 한번 해볼만 해요. 가입해볼만 합니다. 1년간 이거를 4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1800만원까지 가입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1년에 400만원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돈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에요. 주식을 사고 모으면서 이것도 뭐 내 노후에 포트폴리오 좀 넣겠다 싶으면 이거는 가입해도 돼요. 한 60 얼마 이거 1년에 얼마 돌려주지?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주겠네. 15% 공제해주니까 한 약 65만원 정도 1년에 공제를 해줘가지고 이거 돌려받아요. 1년에. 그리고 이거 비과세도 있고 20년간 할 수 있어요. 20년간. 대신 연금저축펀드는 55세까지 못 찾습니다. 55세까지는. 당연히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겠죠. 연금저축펀드는 이거는 가입되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하지 마시고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을 해도 되긴 된다. 되긴 되는데 뭐 제 방송에 어떤 제 진짜 저랑 같이 성장하실 분들은 굳이 들을 필요는 없죠. 저는 이제 복리로 또 돌리니까. 캐나다는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한 사람만 한해서 한 달에 165만원씩 5에서 6개월쯤 계속 준대요. 아, 실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달에 165만원씩 5, 6개월 대박? 아, 대박까지는 아니죠. 무슨 뭐 165만원 뭐 5개월 동안 165만원 받는데 그게 뭔 대박입니까? 뭐 1600만원도 아니고. 실직을 안 하는 게 낫죠. 그것도 해야겠어요, 양정님? 아, 네, 뭐 잘 하셨어요, 양정님. 네, 괜찮아요. 변액 적립보험 이런 것도 해지해야 하죠. 그렇죠. 그래, 뒤에 보험이 들어가면 해지를 뒤에 그러니까 보험이 들어가는 것은 해지하시라고. 해지. 해지. 루타트님, 제가 루타트님 부모님보다는 낫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뭘 알아야 알려주지. 우리 부모님도 금융문맹인데. 그러니까 금융문맹인 사람이 금융문맹한테 알려주니까 당연히 그게 전파가 되고 그게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난에 대물림이 되는 거야. 이게 질병이라는 거지. 전염병. 아주 강력한 거. 아주 강력해. 이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해요. 왜? 치료제가 없거든. 백신 개발을 겸손히 백신을 계속 내주는데 오늘 방송 듣고 내일 눈 뜨고 또 이 방송 장중 방송 막 뭐 있을까 막 이렇게 보고 점심시간에 뭐 기웃거리고 겸손은 장중 방송 안 하니까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막 안 살 거 사고 그러다가 박 터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러는 거야. 다른 방송에서는 크크크크크크 막 웃고 웃기고 좋거든. 재밌고. 근데 내 방송 들어오면 두 손 공손히 딱 무릎 위에 올려놓고 경청하고 평상시 이거 집어들지도 않았던 글도 안 쓰는데 펜 들어가지고 메모하지. 메모를 열심히 하니까 글씨도 늘어나지. 필체도 좋아지지. 명상도 하게 되지. 내가 말하는 것도 좀 늘어나게 되지. 언어도 저급 언어 안 쓰지. 얼마나 좋아 이 겸손 방송이. 빌 게이츠가 백신 개발 최소 5년 이상 보더라고요. 그래요. 서정진 회장은 내년에 된다던데? 그러니까 이게 참 골 때리는 게 트럼프도 그랬어요. 백신 개발하는데 5년 걸린다.
아니 그 연구자들이 그랬어요. 백신 연구자들이 5년은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래 트럼프가 무슨 소리냐 3년 안에 끝내라 그랬는데 연구원들이 미국의 백신 그 연구원들이요 트럼프를 조롱했어요. 비난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5년인데 3년이라는 시간을 단축시키느냐 2년을 단축시키느냐. 근데 우리나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백신 개발 1년이면 된다 그랬잖아. 야씨 그러면은 그 미국의 백신 치료제 그 연구원 개발자들은 그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나라야. 트럼프는 5년 안 된다 3년 안으로 끝내라. 그런데 연구원들이 트럼프를 엄청 조롱했지. 비난하고 당신이 뭘 아냐고. 그런데 그 발표가 있고 며칠 뒤에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우리는 백신 개발 1년 안에 끝낸다. 야, 씨, 골 때린다. 응, 골 때려. 재밌는 거야, 이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백신 개발 최소 5년 이상 보는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1년 내년 초에 그냥 끝낸다고 하잖아요. 내년에. 승자 독식이 될 겁니다. 백신 개발은요. 결국 승자 독식이에요. 모든 제약 바이오 회사가 백신 개발을 하진 않습니다. 한두 개가 해가지고 그 중에 한 개가 먼저 성공해가지고 모든 걸 다 가져갈 거예요. 그 회사가 어디냐? 과연 셀트리온일까? 다른 업체일까?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막 날라간다 해가지고 막 따라잡고 하다가 크게 다쳐요. 국민연금은 들어도 돼요. 네, 국민연금은 들어도 됩니다. 얼마 안 하니까 국민연금은. 그리고 나중에 60대에 국민연금 타가지고 그걸로 주식 다시 사시면 돼요. 그걸로. 네. 괜찮아요. 국민연금은 들어도 됩니다. 들어도 되지만 이 나라는 국민연금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굶어 죽지 않는 그 연금이 나오는 거죠. 선진국에 따라 양도세를 물리겠다면 가격 제한폭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해제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시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언젠가는 해제가 될 거예요. 상하한가 그 기준이 우리나라도 결국 언젠가는 뭐 모르겠어. 저는 뭐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은 없어질 겁니다. 그것도요. 아주 하루님 뭐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양도세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주식을 계속 사서 모아가면 돼요. 뭐 20% 내면 되지. 20% 25% 내세요. 괜찮아요. 뭐 전 세계가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유튜브 영상 다 보세요. 그것도요. 거기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공제 혜택을 빼놓은 게 괘씸하다는 거죠. 거래세 폐지시키고 장기 공제에 대한 그 혜택을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처럼 그럼 선진국 따라 하는데 그건 왜 빼냐는 거지. 양아치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아마 추가 보충이 있을 거예요. 그 머리가 꼴통 애들은 아니니까. 홍남기가 그 생긴 게 좀 멍청해서 생겨서 그렇지 그 머리가 그렇게 빠가는 아니거든요. 홍남기가 좀 답답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해가지고 할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야, 지금쯤 차라리 연금 들 바엔 이런 글이 올라오네요. 차라리 연금 들 바엔 튼튼하고 성장성 있는 회사를 매달 연금 든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여태껏 보면서 느낀 건 차라리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후회가 있다. 그땐 주식을 몰랐으니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행운님 제 글 보시고 나처럼 후회 말고 연금 해약
해약하고 성장성 있는 회사 연금 든다고 생각하고 매달 사는 게 이득. 연금 얼마 안 하니까 들어도 됩니다. 연금은요. 국민연금은. 아, 빌 게이츠 말이 더 신뢰가 가요? 근데 그러면 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안 샀습니까? 신뢰가 가는데. 앞뒤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저런 거는. 네, 그렇죠. 아이온님 사서 모아가겠다. 그냥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뭔가 얘기를 할 때 논리적인 게 돼야 되거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안 사도 돼. 근데 좀 그렇잖아, 우리가. 미국 주식도 무조건 사지 말라, 무조건 사야 된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미국 주식, 미국의 어떤 기업을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보는 거죠. 내 전체 자산 중에 포트폴리오를 뭐 미국 주식 얼마, 중국 주식에 얼마,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 빌 게이츠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진짜로. 그 사회 환원을 많이 하잖아요. 기부 왕이고. 그 자식에게 전체 자산의 1%만 남기고 다 기부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 저는 진짜 물론 비교하면 끝도 없는데 빌 게이츠 기부하는 거 보면 제가 기부하는 그 전체 자산 중에 빌 게이츠는 99%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 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해봐야 뭐 얼마 이렇게 기부 매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배울 점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 내가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5,000원 기부해보고 네이버 페이로 딱 해가지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5,000원, 만원, 2만원 이렇게 딱 기부해보면 아, 나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사회 소속원으로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부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요.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와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같이 그 지분을 사는 거고요. 성장도 하고 회사가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고 그겁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더욱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제품도 만들고 혁신적인 제품도 만들 수 있고요. 어떤 더 큰 어떤 그런 성장이 되겠죠. 그럼 나라가 더 높아지겠죠. 금융 선진국이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요. 전 국민들이 또는 국민들의 절반이요. 또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면 그게 뜨는 게 거의 한 300조 이상이 되는데 300조에서 1000조잖아요. 부동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세계의 선진국 그 반열 상위에 올라갈 거예요. 아마 넘버 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금융 선진국이라면. 홍콩이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떴잖아요. 홍콩 자체가.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 이상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특수성이 있죠. DMZ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를 줄이고 주식만 산다면은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오히려 주식을 사준다면 사교육을 끊고 소비를 줄이고 과소비를 줄이고 주식을 사준다면 그 회사는 다시 그 사회로 나오거든요.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요. 기업이 문을 닫고 기업의 재정이 어렵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그게 더 크게 오거든요. 이번에 현대차의 노조 같은 경우에도 합의를 했잖아요.
현대차 노조가 기업과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 노조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위기를 같이 헤쳐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투쟁 없이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우스갯소리로 유튜브 보면서 자동차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만큼 품질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된다. 잘 된 거예요. 어. 지금 연기금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 몇 프로 정도일까요? 글쎄요. 연기금은 국내 주식을 줄인다 그랬죠? 작년에요. 해외 투자를 늘리고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리고 국내 주식 투자를 줄이겠다. 도대체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 우리나라 주식이 제일 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싼데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투자의 비중을 늘리겠다. 너무 잘못된 거죠.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따랑해라는 저런 사람들이 인생이 참 안타깝죠. 네, 아직까지도 개념 없이 똥 오줌 못 가리고 이제 나가셨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저런 사람들을 걸르라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그냥 냅둬버리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냅둬버려. 그냥 나중에 청구서 받아요. 그 인생에서 헛짓거리 하고 있는 그 대가는 언젠가는 받게 돼 있어요. 나이가 40대에 아마 30대든 40대든 언젠가는 그거 받습니다. 언젠가는 100% 받아요. 그 청구서. 사망 청구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망 청구서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만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요. 아니 막말로 내가 있잖아. 내가 여러분들 만난다고 해봐. 막 종모 해가지고 딱 만났어. 그러면 여기 예전부터 나를 아는 사람들 알잖아. 내가 스파크를 타고 갔다. 경선이 뭐 타고 다녀요? 저 스파크요. 그러잖아. 그럼 처음 오신 분들은 저런 새끼가 방송하고 VIP 모집한다고 그럴 거야. 그치 여러분들? 맞지? 하루님 그치? 여정님 그렇잖아. 그것도 재밌어. 아니 나조차도 거지 취급받는데. 맞아요. 저 가난합니다. 나조차도 맨날 이런 반 지하에서 막 살고 막 찌들고 경차 막 빨간색 타고 다녀가지고 막 앞에 썬팅도 안 돼 있고 돈 아낀다고 나 썬팅 뜯었거든. 그거 중국산 썬팅을 해줬더라고. 그래서 나 그거 뜯어버려서 5만원 주고 그거 타고 막 가는데 야 저런 인간이 우리를 리딩한다고? 야 씨 믿을만해? 야 못 믿겠다 그런다고. 진짜 그런 사람 있었어. 진짜로 진짜 그런 사람 있었다니까요. 고개를 갸우뚱해. 스파크 타고 딱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재밌는데. 누렁이요? 황금 마티즈?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소통합시다, 여러분. 종목 상담은 매주 금요일날 합니다. 진짜, 아니, 나 20, 30대들은 진짜 빠따 맞아야 돼. 진짜로. 20, 30대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없는 사람들. 그냥, 그만큼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항상 그냥 장난이야. 장난. 항상 장난치려 그래.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치지. 운동할 때도 장난치면 어떡해. 야 벤치프레스 그거 80kg 100kg 이렇게 드는데 거기서 웃고 실실 쪼개고 막 해봐 혼자서. 그거 목 졸라서 죽어 그거. 아니 막
다친다고. 근데 이 주식은 인생이 진짜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고 누구한테는 변곡점이고 누구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건데 가난을 탈출하고 부자로 그냥 수직으로 꽂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인데 그거에 대해서 장난을 치는 거야. 장난치니까 어떻게 돼? 맨날 꼬라박지. 맨날 장난치니까 크크크크 웃고 막 어디 방송 가가지고 막 철구 같은 방송 가가지고 막 웃고 막 오로나민 씨 막 춤추고 있는 거 옛날처럼 막 그런 거 막 크크크크 웃고 자빠져 있고 불쌍하지 그냥. 시트 안 불편해요. 여정님 한번 타봤죠? 그거 괜찮지 않았어? 그 차? 여정님은 타봤거든. 여정님하고 파밍님 타봤으니까. 테마주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형님 주식 입문하셨을 때도 지금처럼 급성이었는지요? 네 맞아요. 테마주 극단적으로 그 정리매매 있잖아요. 정리매매 그 테라리 리소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테라리 리소스 그 회사가 정리매매 때 장중에 200%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도. 그리고 테마주 하면 예전에 제가 동성화학이라는 이 회사도 있는데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언급을 좀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요즘 삼성중공 우선주가 막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지인이 이것도 크게 먹었어요. 이런 것도 제 지인이. 아 여정이 좀 불편했어요. 제가 그것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갔는데 포르쉐가 편해요. 세단만큼은 안 편하지만 다른 스포츠카에 비해서는 편합니다. 이제 그 람보르기니가 불편하고 맥라렌하고 그거 못 타고 올라가. 그거 캐리어 보내야지. 그거하고 동성화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는 이게 이런 테마주들도 미치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나는 나온다고 봐. 제가 작년에도 그랬죠. 상한가 재작년에도 30%로 바뀌고 난 뒤에 그런 게 분명히 나올 거다. 그게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나오는데 삼성중공 우선주가 결국 터졌어요. 그럼 그게 한 번에 터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 이것 봐. 시타델이 이런 거 먹으려고 하거든. 저 시타델이라는 사람이. 이거 꿈꾸는 거거든. 시타델이. 이것 봐. 이거 상한가 몇 방 갔는지 여러분들 한번 세보세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게 앞으로 나온다니까. 이게. 이때 상한가 12%. 이때는 상한가가 12%입니다. 12%. 어마어마하지. 이런 거 보면. 야, 얼마 올라간 거야. 2,000원짜리 1284원 2,000원짜리가 13만원 갔잖아요. 뭐 14만원 무상증자까지 하고 뭐 권리랑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네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나와. 내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아니 상한가가 30%로 저 때는 12%였는데 2000년도에는 그 이후에 15%였고 지금은 이제 30% 상한가가 30%. 삼성중공 그럼 저 때는 12% 15%였으니까 저게 가능했지. 30방짜리 뭐 그런 게 가능했지. 앞으로 저건 안 나올 건데 나오잖아 이게. 내가 나온다고 했잖아 내가. 근데 나는 우선주에서 나올 줄 몰랐어. 삼성중공업인주는 나는 몰랐지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방 상한가 10방 터졌죠. 상한가 10방인데 그럼 상한가 10방이면은 단순히 300%짜리인데 복리가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가 아니죠.
5만원짜리가 뭐 90만원 뭐 갔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내일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미국 시장이 좀 이렇게 밀렸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내일 조정 받아도 괜찮으니까 뭐 내일 조정 받으면은 뭐 또 싸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갑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내일 혹시 조정이 좀 이렇게 깊게 나오더라도 종목들이 5% 뭐 빠져봐야 5% 전후인데 겁먹지 마시고 그냥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거 다 회복합니다. 내일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그거 다 회복하니까 좀 뭐 얼마 지나면 또 며칠 지나면 또 회복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너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봐. 우리 시청자들은 또 안 그러겠지만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내일 또 쭉 빠지면 또 무서울 수 있죠. 네, 걱정 마시고요. 내일 주식시장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30방 가고 31방까지 가다 장중 밀어내는 게 저런 게 시점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됐네요. 그렇죠. 이제 언제 파느냐 이제 그거죠. 언제 파느냐. 상한가 이때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어찌 됐든 간에 6월 19일 날 파는 게 맞았어요. 왜냐면 상한가를 못 가면 팔아야 돼요. 상한가를 못 가면 장중 상한가도 가지도 못했고 종가에라도 팔아야 돼요. 종가 마이너스 20% 딱 맞을 때 여기서라도 팔아야 돼요. 그래 이게 프로거든. 여기서 파는 게. 물론 여기서도 팔 수 있겠지만 팔기 어려워요.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팔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라면은 저는 80만원 부근에서 팔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봅시다. 내일 파란불 오더라도 걱정 마시고 세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7월달 월급 받으면은 월급 받을 때까지 또 떨어지는 게 낫다. 물론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주식을 오래 해보면 떨어지는 게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떨어져 있는 주식들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 문자로 저기 8773-9214로 연락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모든 추천 VIP 추천주는요 문자로 나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